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에 대한 위중교사 재판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리고 또 동시에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한성진 부장판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시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김동현 판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동재 기자 이 검언유착 사건 기억나시죠? 그쵸? 희대의 진짜 개떡 같은 정말 음모론 아니었습니까? 그걸로 이제 그 희생을 당했던 사람이 이동재 기자인데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도 똑바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 판사로서 그렇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사람이 김동연이었죠. 그 인간이 이번에 또 이렇게 이재명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많은 지금 법률 전문가들 심지어 현직 판사들조차도 이번 판결에 대해 가지고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진성 씨 본인 스스로는 위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김진성 씨가 왜 위증을 했습니까? 본인 재판입니까? 본인이 범죄 혐의가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재명의 위중교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위중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동현 판사 같은 경우도 김진성 씨가 있던 네 번의 위증, 그 네 번의 위증이 싹 다 위증 교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교사였기 때문에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온 것이 고의성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도대체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의성이 없다라고 하는 인간이 왜 도대체 김진성 씨한테 몇 번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전화를 합니까? 고의성이 없다라고 하는 인간이 뭐가 도대체 그게 있어가지고 변론유지서 같은 거를 김진성 씨한테 보내겠어요? 고의성이 없다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으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김진성 씨한테 그냥 들었던 걸로 해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측면을 보든지 간에 요리 보거나 조리 보거나 조리 보거나 요리 보거나 뭐를 보든지 간에 고의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참으로 진짜 기가 막힌 재판 결과가 나와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숨통이 좀 트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재명의 체제가 견고해질 것이다. 다시금 이제 플랜 B는 사라지고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뭐 이렇게 치러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잘 됐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줘야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죠. 더 이재명이가 시간을 끌고 끌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대가리가 잘렸을 때 그때가 이제 민주당이 한꺼번에 망해야 복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골로 가게 될 테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 땡큐인 겁니다. 전혀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고 애당초 이번 판결에서 유죄가 나와버리게 되면은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빨리 무너지게 되면 빨리 또 재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미연에 방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위중교사 문제 같은 경우도 2심 재판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유죄로 뒤집힐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 이 재판이 지금 끝난 게 아니다. 11월 28일 같은 경우는 지금 김인섭, 허가방이라고 했던 김인섭에 대한 그 이제 대법원 판결도 이제 그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화영의 대북 송금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11월 29일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이재명의 범죄 혐의에서 가장 형량이 셀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게 이화영의 대북 송금 문제죠. 이화영 씨가 딱 지금 7글자만 얘기하면 됩니다. 7글자 맞나? 이재명이 시켰음. 7개 맞네. 이재명이 시켰음. 요 딱 7글자만 지금 얘기하게 된다면 바로 그냥 이재명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고도 남습니다. 왜? 공범이라고 하는 사실상 이제 종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이가 구속이 돼 있으니까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같은 경우는 구속이 안 되고 백이겠습니까? 이화영이가 9년 6개월이 선고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는 10년이 선고가 되고 바로 구속이 돼버리겠죠. 그 운명의 날이 11월 29일 날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29일을 잘 지금 주목하고 있어야 되고 이화영 주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결심 공판에서 이화영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어느 정도의 지금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했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해가지고 토탈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화영이가 15년이 실제로 선고가 되게 된다면 지난번에 받았던 거에 플러스 한 5년 6개월 정도가 더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살아생전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악화되고 이래버리게 되면은 이화영 씨가 한 64년생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15년을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게 29일 날 이화영에 대한 범죄 혐의가 다시금 확인이 되고 다시금 징역형이 9년 6개월이 나오게 된다면 이화영도 버틸 수가 없다. 지가 지금 먼저 평생 감옥에 가가지고 지금 살게 생겼는데 이재명이고 무슨 뭐 저재명이고 그 뭐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있겠냐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화영 변호인들은 이화영을 뭐라고 변호하고 있는지를 좀 보니까요. 김성태가 잘못한 것이다. 김성태 그냥 거짓말이다. 이 얘기밖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눈에 띄는 것이 스마트팜 대납을 이화영이가 약속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화영의 메모나 경기도의 내부 문서나 안부수 그 아태평화 교류협회장의 진술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구라를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스마트팜에다가 이런 식으로 대납하겠다라는 게 이게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합법적인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숨기고 숨겨도 모자랄 판인데 그거를 갖다 미쳤다고 메모에다가 적어놓고 공식적인 내부 문서에다가 적어놓겠냐고요. 그 적어놓는 게 더 이상한 것이지. 니 죽고 나 살자라는 것인데 아니지. 니 죽고 나 죽자라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안부수의 진술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왜? 안부수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2023년도 4월 19일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라고 법정 진술까지도 했습니다. 증인 선서하고 증언까지도 했어요. 증인으로서. 근데 뭔 놈의 지금 진술 어디에도 없다 뭐 이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이제 안부소가 뭐라고 증언했냐면요.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술자리에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지 않으면 경기도 대북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 이재명이 잘 되면 쌍방울도 잘 됐는데 5천만 달러라도 베팅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화영이 또 심지어 북측에다가 이재명의 방북 의사 이거를 전해달라고 친서를 3번 받아가지고 2번 전달했다. 이런 내용까지도 안부수가 다 법정에서 증인 선서라고 증언까지도 했습니다. 뭔 놈의 그런데 갑자기 지금 변호사가 지금 튀어나와가지고 안부수 진술 어디도 없다 뭐 이딴 소리라고 앉아 있어요. 안부수의 그 판결 같은 경우는 이재명 측에서도 뭐 몇 번이나 왜곡하려고 했었죠. 안부수 같은 경우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판결을 가지고 이것 봐봐라. 안부수의 판결을 보니까 스마트팜 비용이라고 했던 뭐 그 비용이 사실상 이제 뭐 그런 대북 방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성태 본인의 쌍방울 주가 부양을 위한 대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선동했던 거 얼핏 기억나시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전혀 다른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안부수 1심에서는 이런 식으로 송금이 됐던 게 쌍방울 주가 부양 대가라고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성태가 북한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을 수락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명백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김성태랑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팜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확인이 되는 게 안부수의 1심 재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무슨 뭐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다 그딴 식으로 또 이재명이랑 민주당이 튀어나와가지고 선동을 했던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화영 씨가 이번에 최후 진술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 내가 2년 이상이나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 방이 0.8평밖에 안 되고 24시간 내내 내가 감시를 당하고 있다. 내가 공직자로 처신을 제대로 했는가 반성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는 억울함이 있다. 검찰이 얘기하는 이화영이 거짓말하는 것인가? 김성태가 거짓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내가 김성태를 찾아가 이재명 지사 방북 요청을 했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꼼꼼히 법원이 살펴봐줘서 내 감옥살이에 징역살이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렇게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화영의 변호인도 그렇고 이화영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다 이거는 김성태가 구라치고 있는 것이고 다 김성태가 구라다. 그러나 공식적인 문건, 그 국정원 문건을 보더라도 이화영의 얘기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1심 판결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다 그거를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2심 판결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헷가닥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이화영이가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9년 6개월이 선고가 됐을 때 과연 이화영은 끝까지 이재명한테 베팅 할까요? 본인이 김성태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한테 5천만 달러 정도 베팅해야지. 뭐 5천만 달러였나요? 5천만 달러라도 베팅해야지 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과연 자기의 인생을 걸고 이화영 같은 경우는 이재명에게 베팅을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머지않아 이재명이가 이번에 위증교사로 무죄 받았다라고 신나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다음 주만 되더라도 개울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